책 읽어드립니다.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최종 제 10화. 그거였어?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칠판에 붙은 손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셋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힘껏 손에 힘을 주었다. 온몸을 뒤로 젖혀 낑낑대기도 했다. 세 아이는 얼굴이 벌개질 때까지 애를 썼다. 하지만 칠판에 딱 들러붙은 손바닥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세 아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주 쓴 약을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다. 기웅이는 가라앉은 분위기를 몰아내려는 듯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야, 너희는 칠판에서 손이 떨어지면 맨 먼저 뭐 하고 싶냐? 난 짜장면이랑 햄버거 먹을래. 아까 이상한 옷 입은 아저씨들이 낯설어서 저녁을 조금 먹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민수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동훈이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뭔가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어디선가 뿅뿅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난 빨리 게임하고 싶어. 얼마 전부터 시작한 게임이 있는데 머리를 좀 써야 하지만 진짜 재밌거든.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 동훈이 말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민수가 동훈이를 쏘아봤다. 참, 너 박동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동훈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크게 떴다. 민수가 따지듯 다시 말했다. 네가 애들한테 그랬다며. 내가 덩치만 크고 머리가 나빠서 게임도 공부도 진짜 못한다고. 내가? 난 그런 적 없는데? 동훈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 정말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동훈이 눈치를 살피다가 고개를 갸우뚱 했다. 너 진짜야?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겠냐? 새 스마트폰 걸고 맹세한다. 그래? 그럼 애들이 잘못 들었나? 난 진짜인 줄 알았네. 민수,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삐져 있었던 거냐? 말도 없이 약속 장소에도 안 나오고? 동훈이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자 이번엔 민수가 눈을 크게 떴다. 약속 장소에 못 나간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민수가 얼버무리듯 한 말에 동훈이가 뾰족하게 맞받아쳤다. 기웅이하고 둘이서만 몰래 놀러 간 거 나 다 알고 있어. 옆에서 듣고 있던 기웅이가 미안한 얼굴로 끼어들었다. 아, 그거 나 때문이야. 야구장 티켓이 딱 2장 있었거든. 우리 아빠가 엄마 몰래 준 건데 동훈이 넌 게임만 좋아하니까 운동은 싫어할 것 같아서 너한테 말하고 가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다녀온 거야. 요즘 너 게임하느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얼마 전에 모둠 활동도 모른 척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다고. 동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기어드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모둠 활동은 미안하다. 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깜빡했어. 그리고 난 니네 둘이서 날 따돌리는 줄 알았지. 둘 다 내 문자에 답도 없고 말이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나섰다. 야, 내 휴대폰 고장났잖냐. 까먹었냐? 아, 맞다. 아, 그렇지. 고장났지. 동훈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웅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는? 하고 묻는 얼굴이었다. 야, 난 엄마한테 뺏겼잖아.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아, 그랬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동훈이가 말끝을 흐리고 있을 때 이번엔 기웅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머뭇머뭇 말을 이었다. 근데 민수야, 나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야구장 다녀온 다음 날 단원평가 볼 때 내 시험지 보고 쓴 거 맞지? 너 시험 시간 내내 자꾸 뒤돌아보더니 시험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밖으로 나갔잖아. 언제? 무슨 시험? 민수는 천천히 눈을 굴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을 쿵 구르며 말했다. 아, 그때? 야, 그거 화장실이 급해서 자꾸 시계 쳐다보다가 종 치자마자 뛰어나간 건데? 민수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오해했네.
기웅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자 민수가 새침하게 내뱉었다. 기웅이 너 그래서 점심시간에 축구할 때 나랑 같은 편도 안 하려고 한 거였냐? 기웅이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피식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아유 참, 난 그것도 또 모르고 내가 잘 못 뛰니까 날 피하려고 하는 줄 알았다. 새아이는 각자의 머릿속에 있던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자 픽 웃음이 새어나왔다. 별일도 아닌 걸로 며칠 동안 속을 바글바글 끓였던 게 바보처럼 느껴졌다. 좀 더 일찍 지금처럼 얘기를 나눴더라면 오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았다. 동훈이는 칠판에 발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이 붙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곳이 붙었으면 또 게임에 빠져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못 나누고 오해도 풀지 못했을 것 같았다. 민수는 손바닥이 떨어지면 짜장면을 먹으면서 아빠에게 합창부 얘기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보다 지금처럼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웅이는 이제 칠판에 붙은 일이 그렇게 나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숨기려고만 했던 엄마 아빠 얘기를 털어놓았으니 오히려 더 가깝고 편해진 것 같았다. 게다가 칠판에 붙은 덕분에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며 오해했던 것도 풀었으니 말이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는 미안한 얼굴로 움찔움찔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다가 동시에 외쳤다. 진작 이렇게 얘기 나눌걸!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칠판에 딱 붙어있는 새아이의 손바닥이 누가 솜털로 살살 건드리는 것처럼 간질간질했다. 기웅이, 동훈이, 민수 눈이 점점 커졌다. 새아이는 칠판에 붙은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와! 또 떨어졌어! 야, 이거 짱이다! 꿈은 아니겠지? 새아이는 믿기지 않는 듯 두 손을 빤히 보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쉴 새 없이 쥐었다 폈다 움직여 보기도 했다. 그러고는 서로를 와락 끌어안고 소리를 질러댔다. 야호! 진짜 떨어졌다! 만세! 제 11화 딱 붙은 사람들. 며칠 뒤 기웅이는 거실에서 아빠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빠가 기웅이 손을 가만히 쓸어주며 물었다. 기웅아, 몸은 어떠냐? 괜찮아요. 그때 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 우리 셋 모두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생길 거예요. 걱정 마세요. 기웅이의 어른스러운 대답에 아빠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면서 뉴스가 나왔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얼굴이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네, 지금부터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어져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에서는 대학생 4명이 의자에 두 손이 딱 붙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대학생들 곁에는 스마트폰 4개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상점에서는 엄마와 아들의 손이 커다란 문에 붙었습니다. 또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어떤 선생님의 두 손이 미끄럼틀에 철썩 붙기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손잡이에 붙기도 했고 길을 가다 전봇대나 가로수에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어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아나운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절대 혼자서 붙어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몸의 다른 부분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손바닥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기웅이와 아빠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띨릴릴릴릴릭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쇼핑을 갔던 엄마가 들어왔다.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화살처럼 쏘아댔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공부해야 하는 애를 데리고 한심하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지금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속보가 나오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붙었다고 난리 났어. 소파에서 일어난 아빠가 엄마에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당신 말도 그렇고.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양손 가득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탁 내려놓았다. 순간 중심을 잃은 엄마가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두 손으로 벽을 짚었다. 그때였다. 엄마 손바닥이 거실과 부엌 사이의 벽에 철썩 붙었다. 엄마가 손바닥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이거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엄마에게 다가간 아빠가 엄마를 떼어보려다가 오히려 아빠의 두 손도 엄마 바로 옆에 딱 붙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를 탓하며 시끄럽게 소리쳤다. 그리고는 목청껏 기웅이를 불러댔다. 야, 기웅아, 이거 아빠 좀 빨리 당겨봐라. 기웅아, 엄마 먼저 떼봐, 빨리. 일로 오라니까. 엄마 먼저 빨리 떼보라고. 기웅이는 아빠 엄마를 떼어보려고 애썼지만 딱 붙은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기웅이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반짝 뭔가가 떠올랐다. 기웅이는 재빨리 식탁 의자 2개를 엄마 아빠 옆으로 옮겼다. 엄마 아빠를 찬찬히 번갈아 보고는 흠흠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얘기가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슬며시 방문을 닫았다. 문 뒤에 선 기웅이는 소리 없이 해죽 웃었다. 칠판에 딱 붙은 아이들 끝.